천호경입니다. 삼성전자 답답한 와중에 희소식들 쏟아지고 있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단하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게 분기 영업이익 1등을 뺏겼습니다. 삼성전자 6.6조 원, 하이닉스 7.4조 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고 하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원툴로 삼성전자를 이겼다. 삼성전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역대급으로 투자를 늘려보자라고 하면서 정영용 부회장이 1분기에만 9조 원 이상 그다음 11조 원 이상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사실 여기 이 삼성전자를 떼고 본다면 이거 사실 관심 가지기도 조금 힘든 주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위기 속에서 M&A도 간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2조 원대에서 유럽 최고의 공주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공주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질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만 역시도 당시에는 왜 자냐 이거 전장업체를 인수할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만이 든든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염성환 이사님은 5년 전 M&A 후보가 반도체 회사들도 많았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공조기 기업을 인수를 했다. 그럼에도 M&A는 하는 게 좋고 하만 사례처럼 성공했으면 한다. 삼성전자 하방은 다져진 상태고 악재가 나와도 생각보다 잘 안 빠진다. 그래도 7만원 넘기 위해서는 HBM 납부 성공해야 되고 파운드리 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닌텐도 2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거기 삼성 반도체가 사용 중이다. 이거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중인 2나노 물량 TSM 거를 조금이라도 갖고 온다면 퀄컴 수주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중국 핸드폰 시장이 따라온다면 상반까지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주식시장 좋을 거다.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위해서 유동성도 좋아지니까 한국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때까지 발목 잡은 게 바로 파운드리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정말 9도 더 떨어질 때 있었나 싶었는데 8%까지 떨어졌고 TSMC는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적자만 2조 원 추정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5년도를 다 보내면 5조 정도가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영선 이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를 고객사로 수주를 하기로 했고 TSMC를 추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TSMC 공급 단가도 30% 인상을 추진하니까 이거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TSMC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하진 대표님은 반도체 실적 부진했고 모바일은 선전했다.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올랐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HBM3 12단, HBM4의 승부를 보고 있다. 엔비디아 납품 성공하면 이 얘기 계속 들리는데 아무튼 그때부터는 기대 가능하고 AI 시장이 확대되면 AI 반도체 수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기술력 갖춘 삼성전자에게 수혜일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질책한 이유는 근본 위기가 반영돼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젠슨왕 쌓인 이후로 아직 납품 못하는 거 보면 기업 간 신뢰도 무너졌다. 최근 중국에 간 이유는 전기차 반도체 전장 사업까지 노려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조금 자세히 보면 MX 사업부가 거의 하드 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반도체 1.1조 원은 정말 삼성전자 거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MX 사업부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기도 한데 반도체 겨울 속에서도 MX 사업부가 지난 몇 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주면서 굉장히 잘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성기였냐? 아니죠. 2010년대 초반만 보더라도 이 갤럭시 팔고 탭 팔고 해가지고 24조 원을 MX 사업부에서 따박 벌어주고 정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던 게 그때니까 지금은 그때만큼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은 당연히 엄청난 경쟁자고 그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당분간 잘 보더라도 고PR 주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전 세계 시장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1, 3위를 싹쓸이하면서 저가형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도 중국 저가형 창신 메모리 디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출하량도 엄청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 역시도 많이 따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치킨 게임이건 뭐건 그런 거 없이 엄청나게 매출보다도 투자 금액을 더 하면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첨단 반도체 자금률은 30%도 안 되고 반도체 전체로도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속도와 방향성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10%도 이제 도약해서 마이크론 또 제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한 애널리스트는 MX 사업 그리고 하만의 선전으로 괜찮았지 사실 디램 가격 상승했지만 반도체만 본다면 최악이고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가 40%인데 이것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HBM4 양산 이거 샘플 납부한 하이닉스보다도 느리다.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바라봤고 파운드리 수율이 조금 높아진 건 호재지만 산화율 수율이 중요한데 실질적인 수치는 아직 모르겠다. 디램 뭐 도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재평가 가능하다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한창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과 M&A 했다. 이건 뭐 좋은 인수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HBM 경쟁력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HBM3 12단 뭐 가격 협상 진행 중 루머 정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한 소식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HBM 한다 만다 사인하고 주가 오르고 8만원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HBM 때문이죠. HBM에서 하이닉스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으니 뭐 앞으로 우리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승부를 본다. 업계 최초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호재가 있다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22% 디램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용수 대표님은 관세 시행 이전에 디램을 미리 쟁여두는 모습 때문에 올랐지 이게 가수요에 불과할지 앞으로도 수요가 견조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럼에도 AI 관련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고 트럼프 관세 이슈로 중간중간 뭐 수요가 꺾일 수는 있지만 AI는 대세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에 달려있다라고 봤습니다. 반짝 수요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대세가 된 게 AI 반도체죠. 이제 뭐 앞으로 지나고 나서 더 거품이 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분명히 커왔고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되는 생태계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HBM 점유율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고사양 HBM 엔비디아 생태계로 들어가냐 마느냐인데 마이크론에게까지 지금 뒤쳐졌다. 벌써 마이크론 엔비디아랑 손 잡았다. 앞으로 임박할 거는 누구에게 갈 거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조금 힘든 상황이죠. 박현상님은 HBM4 실적까지 잡힌다면 없던 실적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40% 도달 요거는 괜찮아 보이고 이것만 되면 파운드리에서 PR을 더 줄 수가 있다. 단기적인 악재로는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공장을 이미 짓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조금 철회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정부가 반드시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설비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한 7조 원 정도 투자금 대비 보조율 비율 뭐 한 13% 정도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갑자기 뭐 없앤다 만다 하고 있으니까 설마 없애진 않겠죠. 꼭 잘 지켜냈으면 좋겠고 이데일리 TV에서는 밸류상 싸지 않냐. PBR 0.9 수준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사주 매입, 잔류 물량도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고 있고 영업이익 견조하다. 반등하기 위해서는 HBM 성공하고 파운드리 잘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PBR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유도 아닌데 처음으로 PBR 0.9가 무너졌으니까 기회다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외환위기도 아닌데 왜 너 혼자만 0.9 무너졌냐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무작정 싸다고 사면 위험하고 주주환원이나 수급이나 이런 걸로 바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전자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가 배당률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보니까 한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2에서 3% 정도로 하방을 막아주긴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김호수 앵커님은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 PBR이 여전히 낮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한 거 소각할 예정도 있다. 디렉 가격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요 취득한 3조 원 중에서는 대부분은 소각하지만 임원에게 5천억은 스톤 옵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주인의식 가져라라고 시그널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건희 전 회장님 그때의 시총이 무려 1조 원에서 거의 뭐 359조 원, 뭐 400배 가까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임직원 수도 엄청나게 늘렸고
매출이건 영업이익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방은 견조하다. HBM을 꼭 잘해야 되고 파운드리 결과 보여줘야 된다. AI 시장에서 기회는 있다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잘 판단을 성토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현대차 주가 전망 그리고 네이버 주가 전망 전문가 의견 요약 찍어둔 것이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